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일 장지연의 원투펀치 434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그것이 알고 싶다. 손흥민의 앞으로의 행복. 잔류 이적. 여러 가지 이슈의 그 중심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좀 장 의원님이 재밌게 가보자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예. 별로 안 웃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오늘 주제예요. 많은 팬 여러분들이 얘기도 하고 지단 감독이 러브콜도 받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팬들이 손흥민 좀 이적을 했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은 잔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더라고요. 러브콜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단 감독과 손흥민 선수만 아는 거 네,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러브콜이 실제로 뭐 있었는지 그거는 저희는 알 수 없죠. 그쵸. 이적 시장은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런 걸 전제로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그냥 손흥민 선수 앞으로 이제 92년생이니까 이제 연령으로 봐도 이제는 이제 30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제 향후의 커리어가 어땠으면 좋겠냐?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저는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은 손흥민 선수 이적에 대한 이적설 기사들이 유럽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이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죠, 최근에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빅리그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기사에. 그게 뭐 공신력이 있던 신뢰도가 없는 언론이든 뭐 구단이 흘렸던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언론 기사안에 기자들 같은 경우는 저 트랜스퍼란들을 채워야 되는 또 그런 임무들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던 그런 퍼포먼스, 빅리그 퍼포먼스의 네임드들은 무조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올라온 것 자체가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이적설 기사들 이름에 올라가는 선수들 가치가 선수 가치가 올라가게 상승하죠. 되고 네, 그 상황에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더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B클럽에서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몸값이 올라가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봐야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최근 그러한 언론 뭐 기사들이 물론 뭐 돈발롱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공신력이 좀 떨어지는 그냥 찌라시성의 기사들이 많긴 하지만 그럼 뭐 기분은 좋은 거예요. 네. 그 사실에는 틀림이 없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손흥민 선수 최근 활약에 관해서 이제 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 전 세계를 눈 씻고 봐봐라. 손흥민 선수보다 가시적인 퍼포먼스가 더 좋은 골잡이가 공격 자원이 지금 전 세계에 몇이나 되겠냐. 확실하게 한 선수 얘기한다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선수? 최근에 이런 이적설 이것의 어떤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가 레알 마드리드 관계자면 저는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 지금 아시다시피 아자르라는 이제 새로운 에이스를 영입을 했는데 뭐 퍼포먼스 이걸 떠나서 뛴 시간 자체가 별로 없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자르 보낸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 뭐 가렛 베일 선수와 뭐 비교를 하지만 베일 선수는 그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부상으로 빠지고 뭐 골프 치러 가고 안 뛰어서 그렇지 초반에 그 왔을 때 그 몇 시즌은 잘했죠. 베일 선수는. 가렛 베일 선수와도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그 정도로 아자르 선수가 너무도 지금까지 한 게 없는데 지금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좀 뼈가 아프지만 앞으로도 아자르 선수는 좀 미지수 아닌가. 여기에 이제 아자르 선수 이외에 측면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아센시오, 바스케스 이 선수들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 선수들이. 이 선수들은 더더욱 현재의 퍼포먼스와 현재의 위력으로는 손흥민 선수와 비교가 안 돼요. 이 선수들이 뭐 이름값이 없대거나 못하는 선수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손흥민 선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반도프스키나 뭐 엘링 홀란드 뭐 정말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 당장 데려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또 레알 마드리드가 비니시우스 호드리고에서 나타나듯이 최근에 계속 이제
어린 선수들 위주로 좀 수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정말 확실하게 터지는 확률이 그렇게 대단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요즘 레알도 느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레알은 뭔가 선수단을 좀 뒤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즉시 전력감, 즉시 엄청나게 해줄 수 있는 전력감을 당연히 원해야 되고, 손흥민은 아까 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 카테고리에 분명히 포함이 되는 아주 극소수의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레알이면은 시도해요. 네. 환현님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입장이니까 만약에 토트넘 입장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키는 사실은 토트넘이 가지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물론 토트넘이 지금 힘들어요. 네. 돈을 지금 경기장 쏟아 붓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대비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지금 죽을 맛인 건 맞아요. 네, 지금 상당히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그럴수록 다니엘 레비 회장은 더 많은 이적료 가치를 더 높여놓으려는 노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손흥민 선수 계약이 2023년 여름까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6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이적료 가치가 뭐 1년 남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막 이적료도 조금씩 떨어지고 재계약 협상 급하게 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서두를 시기는 아니에요. 한 2년 정도 남아도 그 정도까지는 이적료 가치가 어느 정도는 크게 형성이 될 수는 있어요. 1년 남고 이런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름까지는 토트넘은 조금 사실은 느긋한 입장이에요. 지금 막 이렇게 손흥민에 대한 가십성 찌라시들이 막 돌면 오히려 토트넘은 크게 좋죠. 기분 나쁠 일은 아니에요. 뭐 그냥 알아서 가치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재정적으로 뭐 이렇게 형편이 아주 좋았을 때에 비해서 상황이 나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막 레알 마드리드가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로 폭 오퍼를 했다. 그러면 고려를 해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단계잖아요. 정식 오퍼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까지는 일단은 가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2년 남은 거니까.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도 지금 시즌 중이기 때문에 네. 당장 손흥민 선수의 뭐 대리인들이 지금 상황에서 주급을 더 이제 올려주세요. 뭐 재계약 이제 빨리 하십시다. 이렇게 지금 협상하는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 상황에서 여름에 과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로 시즌을 맞추느냐. 그 부분이 중요해지죠. 네. 지금 당장 이제 갑자기 뭐 손흥민 선수가 퍼포먼스가 뚝 떨어지면서 공격 포인트도 없고 뭐 그냥 몇 개월 동안 그냥 최악의 상황이죠. 뭐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또 뭐 갑자기 이름들이 언론상에서 그냥 사라질 수도 있고 그냥 지금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커리어 최고의 공격 포인트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끝나면 이미 한 4, 5월 달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하겠죠. 기자들이. 이제 그때까지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면서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감독한테도 뭐 전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어도 지금 많이 배웠잖아요. 독일어 배우고 영어 배우고 그리고 지금 계속 퍼포먼스 리그 내 입지 뭐 팀 내에서의 입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도 계속 우상향 진짜 우상향 가고 있는 흐름인데 주급이나 이런 개인적인 어떤 계약에 대한 부분만 팀 내에서 맞춰준다면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만족한다면 굳이 무리하게 환경을 딱 바꿔서 딴 데 가면 언어도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여러 클럽들이 다니엘 레비 쪽으로 토트넘에 엄청난 금액의 공식으로 오퍼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구단이랑 같이 대리인하고 같이 협상해서 프로 선수니까 손흥민 선수는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뭐 그냥 기분 좋은 어떤 그냥 소식들이 이제 있는 단계인데 조금 이제 지켜보는 단계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제가 듣기로는 막 손흥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간다면 슈퍼스타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선발 자리뿐만 아니라 좀 이런 주급 같은 것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유추하는 되게 매체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손흥민 선수 위상이라면 당연히 네. 당연히 그거는 동반이 돼야 되고요. 수반이 돼야 되고 그거 없이 뭐 손흥민 그렇죠. 선수가 팀을 옮기거나 할 이유도 없고 정말 당연히 뭐 레알 마드리드 아니라 뭐 다른 또 빅클럽이 손흥민 선수를 만약에 데려가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는 충족되리라고 보고요.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제가 듣기로는 토트넘의 주급이 조금 다른 데보다 여기 조금 낮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 지금 보여주는 실력에 뭔가 현실화를 해 주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재계약 협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토트넘에 남아도 저는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향된 조건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서 더 활약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얘기의 저는 결론은 결국은 이걸 것 같아요.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일부 레알 팬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해 전부터 킬리안 음바페랑 엘링 홀란드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었고 그거는 사실 비밀이 아니에요. 레알 마드리드와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와 홀란드. 팬들이 다 아는 이거는 뭐 전 세계가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벤제마 선수도 지금 날이면 날이 갈수록 지금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그 밖에는 이렇다 할 지금 득점포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레알도 이제는 세대 교체를 하고 팀의 얼굴들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레알은 여러 해 전부터 거론되어 온 선수들이 결국은 음바페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홀란드예요. 그들이 더 먼저야. 그들이 더 우선순위야. 뭐 좋은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저는 여기에 약간 반론이 있는 게 그 지금 라리가가 전반적으로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거기에 아무리 레알 마드리드라고 해도 큰 테두리에서는 지금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과 예전부터 연결되어 왔고 그렇다 하더라도 레알이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 둘을 동시에 데려온다? 저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려면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라 진짜 기름 부자가 뭔가 편법을 써서 그런 수단이 아니라면은 그 홀란드 음바페 동시 보유는 저는 레알의 꿈은 꿈이지만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레알 관계자라면 아까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조금 현실적이 돼봐라. 레알은 일단 좀 급하게 선수단을 조금 더 바꾸면서 강화시킬 지금 필요가 있는 시점에 놓여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저는 레알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후보들 중에 하나 아니냐. 저는 제가 레알 관계자라면 저는 그런 계산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바페 홀란드 동시 보유 이게 저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쉽게 가능할 것 같지 않고 제 아무리 레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은 일단 되는 쪽부터 좀 리빌딩을 한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접근하지 말란 법은 없고 저 같으면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긴 하는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 같아요. 이제 레알 마드리드 페레즈 회장 그쪽 기조는 예전에 갈락티코 시절에 나이가 좀 있지만 슈퍼스타, 네. 지단, 뭐 베컴 이런 선수들 8, 9세 이때 영입했잖아요. 지금의 기조는 젊은 어떤 슈퍼스타죠. 어쨌든 간에 기조는 최근에 아자르나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선수들을 영입하는 기조는 분명히 이제 아닐 거예요. 아자르를 최근에 영입했다가 또 약간 미스를 네네. 했다고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젊은 선수들을 어떻게든 슈퍼스타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돈은 한 의원님 얘기대로 재정적으로 예전만치 못하다. 현재 뭐 손흥민 선수는 뭐 1억 유로 정도 책정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음바페진 거 거의 3배 가까이 막 책정해 놓고 있고. 홀란드는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홀란드는 아마 바이아웃이 존재한다면 이제 그렇죠. 바이아웃 그보다는 가지고 조금 낮은 가격이겠죠.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근데 퍼포먼스가 계속 이 기조대로 상승하면 제가 볼 때 다니엘 레비는 더 올리거든요. 네. 문제는 지금 1억 유로 저는 1억 5천만 2억 유로까지도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 상황이면은 손흥민도 사실은 지금 퍼포먼스가 계속 유지돼야만 레알 마드리드가 약간의 리스트의 3순위 정도로는 놨지만 그 정도가 돼야 그때 이제 들어갈 텐데 그 상황이 되면 이미 또 손흥민 선수 몸값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선수들 또 라리가는 뭐 논 이유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유럽 선수들 3명 보유까지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손흥민 선수 데려오면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드래프트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이적들이 이루어서 돈을 좀 세이브하면서 예전처럼 갈락티코처럼 그냥 폭폭 돈으로 다 사오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선수들하고는 좀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재정적인 구조상 벌써 올 여름에 이미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반신반의해요. 리그마다 주급이 조금 더 높아도 또 세금 문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환경이 바뀌는 데 대한 리스크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퍼포먼스로 올 시즌을 마쳤을 때 빅클럽들의 입질이 온다. 근데 한두 팀이 아닐 거라고 좀 보여지고 네.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이동이 오히려 더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여져요. 네. 그게 뭐 어떤 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저 파란 네. 팀을 염두에 두시는 거 아니에요? 저요? 네. 뭐 그러면- 지역도 뭐 집도 가깝고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네. 그거는 제가 보면은 손흥민 선수는 지금 이제 만 28이고 이제 29으로 가는 시점인데 여름이 이제 되면은 그 생일이 여름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여름 되면 이제 29도 넘어가고 그 시점에서 과연 손흥민 선수가 지금 기껏 독일어 배워놓고 영어 배워놓고 했는데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에서 하나도 오프가 없다. 레알하고 몇 개, 한두 개 클럽에서 엄청난 오퍼 두 군데 딱 있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은 리그를 옮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토트넘에서 잘해주면 조건을 저는 네. 토트넘에서 기록 계속 세워가면서 레전드로 남는 게 전 좋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있던데 포체티노 감독은 파리 생제르맹 가서 우승컵 들어 올렸는데 가자마자 우승 하나 했죠. 예. 근데 손흥민 선수도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근데 현재 지금 토트넘이 좋지는 않고 상황이. 근데 우승컵은 그렇게 선수를 평가하거나 선수의 나중에 이제 커리어를 돌아보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승컵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레전드가 된다는 말은 저는 좀 반대인데 손흥민 선수는 이미 저는 토트넘 레전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트넘 레전드 중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위르겐 클린스만, 다비드 지놀라, 폴 게스코인, 게리 리네커 이런 사람들이 토트넘에서 오래 뛰어서 레전드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전드라는 거를 결정하는 거는 뭐 굳이 장기간 뛸 필요도 없는 거고 활약도가 어느 정도 이제 임팩트가 있고 팬들의 인상에 각인이 되느냐 문제인데 손흥민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토트넘 레전드예요.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계속 뛰는 게 행복하고 또 토트넘에서도 알맞은 대우를 제대로 해주면 그러면 어디 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게 뭐 EPL 바깥의 구단이건 EPL 안의 구단이건 이곳을 떠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레알에 간다고 무조건 우승합니까? 바르셀로나 뭐 아틀레티코 등등등등은 뭐 놀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야망이 있어서 막 조금 더 빅클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중소 클럽이기 때문에 토트넘도 빅클럽. 토트넘 자체가 지금 빅클럽이죠. 예. 그리고 이미 토트넘 레전드고 저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다 손흥민 선수 마음이에요. 네. 손흥민 선수가 마음 가는 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의 결론이 났네요.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리 흥민이 행복한 거 해. 그럼요. 본인이 행복한 길. 네, 행복하게 축구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저 슈퍼스타들 많은 팀 가면 그렇게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서로 견제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지금 토트넘은 아주 좋다고 보여져요. 네. 손흥민의 성장세도 그렇고 거기서 뭐 다니엘 레비를 중심으로 해서 구단이 알뜰하게 또 내실 있는 그런 선수 영입과 또 전력을 잘 유지를 시키면 저는 손흥민의 행복한 축구를 위해서 이 팀 손흥민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나쁘지도 않고 정식 오퍼가 왔을 때는 이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해 당사자들끼리 논의는 해봐야겠죠. 거기서 또 현명한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근데 다만 이제 일부 팬분들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성기 시절에 네. 박지성 선수가 그 팀에서 장기간 활약하면서 그러니까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더불어서 또 루니, 호날두 선수 등등과 더불어서 정말 좋은 시절을 보냈잖아요. 박지성 선수가 이제 당대 어떻게 보면 가장 대단한 클럽 중에 한 팀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오래 뛰었는데 토트넘이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으면 모르겠는데 당대 최고의 몇 팀 가운데 하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건 냉정하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정말 축구 역사적으로 정말 이름난 그런 팀들 가운데 하나에서 한번 뛰는 모습 보고 싶다라고 일부 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문제의 결론은 손흥민 선수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면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행복한 거 하시길 바라면서 그거 하면서 저희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정순주가 10표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